113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36화의 표지입니다. 현재 표지 연재는 야마토가 본편에서 언급한 바다로 나가기 전 와노쿠니의 만유를 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표지에서 야마토는 우등의 오지에 있는 수수께끼 아지트를 찾는데, 아지트의 외형이 후주우의 외형과 비슷한 걸로 보아 이곳은 후주우의 아지트인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 후주우가 징베에게 패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만큼 후주우는 이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건, 과거 여자로 추정되는 크로커다일이 표지 연재 주인공일 당시 에피소드 제목은 여자의 비밀이었습니다. 즉 후주우의 아지트가 나옴과 동시에 이번 1136화의 제목이 태양을 기다리는 나라인 걸 떡밥으로 생각해본다면, 후주우도 감옥에 있을 당시 니카를 기다렸던 자인 만큼 후주우의 아지트에는 후주우와 함께 니카를 기다리던 자들, 혹은 니카에 대한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태양신입니다. 거인족들은 태양신이 해방의 신, 파괴의 신, 웃음의 신으로 각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는 니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니카는 먼 옛날 사람을 웃게 만들고 고뇌에서 해방해주는 전사입니다. 이 때문에 니카는 웃음의 신, 해방의 신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괴의 신은 무엇일까요?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과거 세계를 바다로 가라앉힐 수 있는 고대병기를 후세에 남겨놨다고 했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조이보이가 악일 수도 있다고 했죠. 아마 조이보이가 고대병기를 남긴 이유는 바다를 가라앉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의도로 고대병기를 남겨놨을 겁니다. 다만 고대병기의 파괴력만 생각하면 조이보이의 의도를 모른다면 악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니카가 파괴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니카가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를 하려고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실례로 원피스의 결말은 바다들을 막고 있는 레드라인을 파괴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파괴의 신의 재림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추후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입니다. 루피는 로키가 좋은 녀석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거인족들은 분노하며 좋을 리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로키에 대해 설명하는데, 로키는 태어나기 전부터 헤럴드 왕이 아들의 손에 살해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었으며, 로키는 태어나자마자 왕가를 모시는 행운의 말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링링이 전설의 대전사 요르를 죽이고 1년 후에는 로키를 낳은 왕비가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10살 때는 명계를 놀이터로 삼으며 흉폭한 동물들을 죽이고 거느리고 마을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방화, 파괴 등 로키의 수많은 장난이 거인족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악행들 누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바로 오뎅입니다. 오뎅은 0살 때 유모를 던져버리고 6살 때는 성의 돈을 사용해 유학을 다녔으며 9살 때는 도박장에 불을 지르고 야쿠자와 항쟁, 그리고 15살 때는 산사의 주지를 협박해 그곳에 살았으며 밤에는 도시의 여자를 납치해 그곳을 하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오뎅은 소문만큼 나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예로 오뎅은 고인의 육을 위해 냄비를 울려서 오뎅탕을 끓여먹는 악마도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는데, 다만 식사가 끝난 후 술이 든 표주박을 공양한 뒤 다음에 마시는 건 저 세상에서다라고 말하고 나간 것을 보면 정황상 더는 함께할 수 없는 고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인 나름대로 애도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뎅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오뎅은 망나니는 맞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로키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왕가를 모시는 행운의 말을 죽였다고 합니다. 행운의 말이라고 하지만 난폭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0살 때 힘을 주체 못해 유모를 던져버린 오뎅처럼 말이죠. 게다가 사실 링링이 요르를 죽이고 로키를 낳은 왕비가 죽은 건 로키 잘못이 아니라 행운의 말과 엮은 거인족의 생각이죠. 또한 로키는 10살 때 명계를 놀이터로 삼으며 흉폭한 동물들을 죽이고 마을에 풀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로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온 실루엣의 동물들은 루피가 명계에서 길들였던 강하지만 착한 동물입니다. 아마 로키는 정말 나쁜 동물들은 죽이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동물들은 명계가 추울까봐 따뜻한 양계로 올려보낸 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 설정을 생각해본다면 로키의 소문은 오해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원피스 세간의 소문은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로키가 헤럴드 왕을 죽인 건 역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1135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135화 마지막에는 10살 때 로키가 길들였던 늑대가 신의 기사단으로부터 로키를 구해주러 왔습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 군코는 로키를 붕대로 감아 제압하고 로브를 쓴 샹크스는 말하죠. 이 녀석을 살려준다고 하면 생각이 바뀔 것 같나? 이에 로키는 말합니다. 그게 네 운명이다 버시여. 안심하고 죽어라. 슬프기도 화나기도 하겠지만 전사의 취원을 취해서는 안 돼. 이 분노를 삼키고 나는 세계를 멸망시켜 주리라. 앞선 제 가설대로라면 로키는 헤럴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키가 계속해서 세계를 파괴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유 역시 헤럴드 왕을 죽인 진짜 범인에 대한 분노를 삼키고 이 분노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로키의 첫 등장입니다. 루피가 로키에게 샹크스에 대해 묻자 로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왔다마 그 겁쟁이 해적 말이지. 1136화에서 밝혀지길 6년 전 로키를 투옥한 건 샹크스입니다. 그런데 로키는 자신을 투옥시킨 샹크스를 왜 겁쟁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샹크스는 로키를 말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을 알던 사람들은 조이보이가 부활할 때까지 고대병기와 함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샹크스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는 균형을 지켰고 추후 대전쟁이 될 수도 있는 에이스와 티치의 만남을 말리기도 하였죠. 즉, 샹크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세계정부를 파괴하려던 로키를 말리며 투옥시켰고 로키는 지금 당장의 싸움을 피하던 샹크스를 겁쟁이라고 평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이제는 샹크스도 움직일 겁니다. 로키를 말리지도 않겠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주목할 건 헤럴드 왕을 죽인 진짜 범인입니다. 1134화에서 밝혀지길 헤럴드 왕은 싸움보다 타국과의 교역을 하려던 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마을의 장로들과 부딪혔다고 하죠. 그런데 보통 전통을 깨려는 왕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신하가 갈등이 계속되면 신하들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세력에게 힘을 빌려 반역을 도모합니다. 즉, 저는 장로들이 헤로드 왕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엘바프의 왕은 엘바프 최강의 전사이기 때문에 엘바프의 왕을 죽인 건 외부 세력을 빌린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헤럴드 왕이 죽은 건 신의 기사단이 등장한 성에서 죽었죠. 아마 헤럴드 왕을 죽인 건 신의 기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야르르입니다. 빅맘의 과거 해성편 속 카르멜의 약탈보다 교역을 이야기했지만 야르르는 거인족들에게 전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야르르는 당시에도 약탈보다 교역을 반대하던 장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1136화에서 야르르이 헤럴드 왕을 죽이려던 로키를 막았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르르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배신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설의 또 하나의 근거는 야르르의 눈입니다. 야르르는 로키를 막다가 칼에 찔렸지만 투구 덕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당시 야르르의 눈을 보면 딴 곳을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딴 곳을 보고 있는 루피처럼 말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로키의 과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로키의 과거를 설명하며 로키의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키의 어릴 때 포즈가 마치 니카와 같죠. 정말 로키가 태양신이라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신의 기사단의 목적입니다. 드디어 엘바프에 신의 기사단이 도착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로키를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을 처벌하는 사법기관으로 천룡인보다 위에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도 아닌 로키를 신의 기사단으로 입단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096화 속 가벨리에 등장한 신의 기사단입니다. 신의 기사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중 매우 익숙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빅맘이 처음 양의 집에 갔을 당시 카르멜과 함께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카르멜의 정체는 세계정부의 인재들을 파는 아동 밀매범입니다. 즉, 이 인물은 카르멜이 세계정부에게 판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신의 기사단 중 비거랜드 갈링의 이름 뒤에 세인트, 성이 붙은 걸로 보아 갈링은 천룡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도 심판할 수 있는 집단인 만큼 적어도 천룡인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제 가설대로 이자가 카르멜에 의해 신의 기사단에 온 것이며
신의 기사단이 모두 천룡인이라면 한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강함으로 인해 신의 기사단으로 선택받은 자이다. 즉 신의 기사단도 오로성도 모두 천룡인 출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장면은 로키의 열쇠를 얻기 위해 성으로 향하는 루피, 조로, 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신의 기사단이 등장한 곳입니다. 즉 이곳에는 신의 기사단의 문양과 신의 기사단에게 당한 로키의 위치를 알려준 거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루피는 엘바프가 위험에 빠진 걸 인지하며 로키가 있는 곳으로 향하며 루피와 신의 기사단 샹크스의 대결이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군코입니다.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와 함께 온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혁명군의 코알라와 매우 닮았죠. 현재 혁명군이 쓰러뜨리려는 건 세계정부가 아닌 이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은 세계정부가 아닌 이를 지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혁명군, 신의 기사단 대결 떡밥이 있는 만큼 신의 기사단 군코, 혁명군 코알라의 대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저는 다른 가설을 생각하고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군코의 등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군코의 능력입니다. 군코는 붕대로 로키의 친구 늑대를 압도했습니다. 1134화에서 군코가 붕대를 사용하는 등의 능력 힌트가 있었는데 군코의 능력은 역시 붕대 관련 능력이었네요. 다음 주장면은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입니다. 이번 1136화에서도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의 얼굴은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이자는 왼팔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샹크스가 아닌 샹크스의 쌍둥이로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의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입니다. 다만 군코는 거대한 까마귀가 나타났다라는 마지막 통신으로 약점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로드의 까마귀입니다. 로드의 까마귀는 스스로 침입자들을 체포한다고 했죠. 로드는 자기도 모르게 엘바프를 지키고 있었네요. 다만 신의 기사단의 정보원들이 로드가 만든 성에 모두 잡혀 있었으며 이제는 루피 일당이 로드가 만든 성을 파괴했기에 이자들은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엘바프에 신의 기사단의 첩보부원들이 서서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과연 엘바프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